여러분은 혹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갯돈을 모으면서 올해는 꼭 같이 나가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다녀왔지만 돌아와 보니 예전 같지 않은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우리끼리면 얼마나 재밌겠어. 이 나이에 친구랑 떠나는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단톡방엔 비행기 사진, 숙소 후기, 맛집 링크가 오고 갑니다. 그렇게 설렘만 가득한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출국날,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죠.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친했던 사이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그동안 몰랐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경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삶이 갑자기 낯설어졌던 시기에 하루 중 유일한 활력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요 반찬 모임입니다. 수요 반찬 모임. 처음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셋, 넷씩 모여 시장 반찬을 함께 사다 먹고 누군가 김치 담그면 한 통씩 나누고, 그렇게 만든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새 11년째.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 아이들 결혼하고 손주 돌보며 허리 휘는 시기도 지나고 이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장 활달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말했죠. 야, 우리 이제 갯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진짜.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손 떼지 않았냐? 그렇게 시작된 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았습니다. 모이면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자 붙었네 하며 낄낄 웃고, 이래서 단체 생활이 참 좋아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 모인 돈은 총 600만 원. 개인 경비 조금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6박 8일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일정표까지 미자 언니가 도맡아 예약했고, 통장 관리도 가장 똑부러진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 앞에서 들뜬 얼굴들, SNS에 올리며 댓글을 달던 그 활기.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여행 3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말을 꺼냅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그러자 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미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고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 도중 숙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건 딴 거래야. 지금은 아직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자 언니가 말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없어져. 그러자 숙자 언니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을 고르던 중 경자 씨가 손주 옷을 들며 말합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그 말에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니는 거 어때? 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귀국 비행기 안. 5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대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요 반찬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갯돈을 이어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모았지만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건 후회하네.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일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말이죠.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모임 통장 하나에 웃고 울던 날들은 이제 모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빨리 씻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끄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집니다. 좋은 친구라도 여행 중에는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키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갯돈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은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닌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6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7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